안녕하세요. 30대 후반입니다.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주소가 없어도 참작해서 읽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성적으론 의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를 보거나 인체를 해부하는 실습에 대해서 너무 겁이 많았거든요. 그나마 성향이랑 잘 맞겠다 싶었던 게 간호사였어요. 성적이 좋았으니 학교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전 간호사가 되었죠. 병원에서 일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직 인턴을 채 지나지 않은 신입 의사였죠. 그렇게 사내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죠. 분가를 할 거고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거부당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실은 정말 헬게이트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의사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죠. 그래도 시어머니 자리가 진짜 중요한 법이야. 너야 뭐 워낙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결혼했잖아. 은근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비위 맞춰드려. 그러는 게 집안에 평화가 있는 거야. 내 말 명심해. 알겠지? 너 위에서 하는 말. 알겠다니까. 그렇게 걱정돼? 그래도 주영 씨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집안은 너네가 훨씬 좋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진 않겠다. 근데 혹시 몰라. 시는 시자야. 알겠지? 우리 집이 뭐 잘 지내보도록 해야지. 주영 씨랑 잘 지내는 것만큼 시댁이랑도 잘 지내야 내 신수가 편하겠지. 어쨌든 충고 고맙다. 친구들조차도 제 걱정을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 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말에 따르면 결혼식을 시키긴 시키는 거지만 억지로 시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걸 느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사돈들 사이니 계속 웃어 보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첫 해외여행으로 정말 들떴었죠. 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선 전화가 왔고요.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온 시어머니 때문에 전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전화 소리로 들으니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놀랐죠. 도착했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니? 기분도 없어가지고. 아, 어머니, 지금 막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막 짐 풀었거든요. 죄송해요. 먼저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걱정 마세요. 참나. 짐 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게 예의지. 일단 알겠다. 잘 도착했다는 거지? 거기서 뭐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마. 알겠어? 네. 어머니 결혼식 끝나고 피곤하시진 않으셨어요? 적당히 피로 회복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전화 못 드린 건 죄송해요.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물어라. 하여튼. 단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지? 전화부터 시작해서 뭐든. 어머님은 전화로 왜 전화를 늦게 하냐고 대번에 혼을 내셨고 그냥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절대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행길에 너무 아무것도 안 사가기가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어머님 스카프 하나를 샀어요. 친정 엄마 거와 비슷한 걸로요. 나름 브랜드도 있고 금액도 꽤 줘서 구매를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간 후 어머님은 그 스카프를 저에게 내던지셨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천대였거든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월드가 저에게 펼쳐진 것이었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니? 너 이런 거 사올까봐 내가 사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나보고 하라고? 엄마, 이거 그래도 에르메스에서 산 스카프예요. 엄마 이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저랑 지희가 생각해서 산 건데. 내가 지 수준인 줄 알아? 의사 남편 만났으면 좀 격식 있게 격을 좀 올려야지. 어디서 스카프 따위를 뒤밀어? 어이없네 진짜. 네? 어머니, 무슨 격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네요.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스카프이기도 하고 어머님 스카프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골랐는데 이거 그냥 제가 골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아, 속상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속상? 내가 더 속상해. 너도 아들 낳아봐라. 어디서 정말 미치는 며느리 얻어보라고. 내 심정 그대로 알 거야. 알겠어? 어머니, 제가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 그렇게 대단한 직업인가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저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느 걸 사왔어도 어머님은 격식이 안 맞는다며 화를 내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말대꾸를 한다며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날은 남편이 실드를 많이 쳐줬죠.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까탈스러울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보고 남편은 기가 막혀 했죠. 말 대답하는 거 봐라. 우리 집이랑은 격이 다르지 아주. 아니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의사를 꼬셔서 결혼을 해? 엄마, 말 그렇게 말아요. 간호사도 의료인이기도 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하는 사람인데 나부랭이라뇨. 제가 다 창피하네요. 의사가 간호사 없으면 진료를 어떻게 해요? 간호사도 훌륭한 직업이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마세요. 제가 다 낯뜨겁네요. 뭐야? 아니 간호사랑 의사가 같다는 거야? 어디 의사에 비교해? 공부 차이가 나도 엄청나는 거지. 아유 속상해 정말. 같은 의사 며느리 아니면 선생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웬 간호사 나부랭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심란하게 해? 아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뭐가 어때서요? 진짜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말씀 가려해 주세요. 저 탐탁치 않으신 거 아는데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조심 좀 해주세요. 아, 똑같다니? 내가 기가 막혀? 예, 어디 가서 물어봐라. 간호사랑 의사랑 같은지. 내 아들은 너한테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고 넌 그 오더를 듣는 사람인데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뻔뻔하니까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분수도 모르고. 아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지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경력은 지희가 더 많아요. 전 아직 인턴이고 지희는 경력이 오래되어서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은 놀라신 듯이 쳐다보시곤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이제서야 헬게이트가 열린 것 같았죠.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은 작정한 사람처럼 절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거의 제가 나가 떨어지게 말이에요.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집에서 당하는 수모는 정말 제 인생의 수치와도 같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 부분을 아신다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헤쳐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시련이 있으면 언젠간 행복도 올 것 같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엄마가 원래 좀 말을 막 하시는 분은 아닌데 나한테 걸었던 기대가 크셨던 모양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러게, 좀 어이가 없어 나도.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자기가 뭐길래 어머님은 저렇게 나를 못마땅해 하실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자기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잘난 의사라고 해도 난 내 직업에 자부심이 있거든. 알지. 요즘 시대에 무슨 의사라고. 다 네 마음 알아.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화살은 남편에게 쏟아졌죠. 하지만 참 착한 남편은 그마저도 잘 들어주고 달래주었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병원에 진료를 오시는 날이 있었죠. 나름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꼼꼼히 신경 써드리고 어머님이 진료보는 소화기 내과에서도 제일 유명한 교수님으로 예약을 신경 썼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병원에 오시고 저를 본체만 채 하셨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마 제가 의사 며느리였다면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이제 막 퇴근이라 어머님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는 척 말아라. 간호사 며느리 둔 거 창피하니까. 주영이는 근무 중이니? 연락도 안 되고 바쁜 것 같던데. 네, 오늘 당직이라 아마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병원에 소화기내과 예약해 놨으니까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같이 근무했던 교수님이라 잘해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어머니 증상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의사 며느리였어 봐. 교수들이 얼마나 진료를 잘해줬을 거야? 에휴, 아들이 의사라서 망정이지. 며느리는 간호사니. 에휴. 네가 아무리 네 얘기를 잘했어도 어디 날 잘 봐주겠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나부랭이 말을 듣겠냐고. 주영이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이 끝나고 병원이라 별다르게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진료보는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를 잘 아는 교수님이었어요. 저에게 소개를 받고 어머님을 보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또다시 제 얘기하는 걸 거부하시고 남편 얘기만 하셨다고 근무하는 간호사가 기뜸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아, 지간호사 시어머니시라고요? 아, 지간호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지. 아주 똑소리 나는 며느리 얻으셨네요.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똑똑한데 오늘 잘 봐드려야겠더라고요. 좋으시죠? 뭐, 간호사가 그래도 간호사죠. 아무리 잘해도. 참 제 아들은 산부인과 인턴이에요. 김주영이라고. 과는 다르지만 잘 봐주세요. 또 우리 아들이 인턴 마치면 소화기내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교수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어머님의 말에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고 진료만 보셨다고 했어요. 참 교수님과 동료 간호사 보기가 정말 얼굴이 낯뜨겁더라고요. 피 좀 잘 보고 인체 해부만 가능했어도 의대를 가는 건데 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까지 오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 진짜 장난 아니더라. 주영쌤 엄마인 거잖아. 좀 그렇게 교수님이 자기 칭찬하는데 간호사는 간호사래. 그러면서 주영쌤 얘기하는 거 있지? 잘 봐주라고. 나 옆에서 듣는데 내가 다 화끈거렸어. 자기 고생 좀 하겠다. 안 그래? 아, 그랬어? 그러게. 근데 원래 아들 사랑 좀 심각하신 분이셔. 그러려니 해야지. 나도 자식 나오면 그러려나. 에이, 그러지 마. 진짜 보기 안 좋더라.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하여튼 어제 교수님도 얼마나 머쓱해 하시던지. 그리고 난 같은 간호사로서 진짜 기분 나쁘더라. 자기 집에서도 그런 취급받는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속상해. 아니야, 집에선 안 그러셔. 괜히 여기까지 와서 아들 얘기하시고 싶은 거지 뭐. 엄마들 그렇잖아. 아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부글부글 마음이 들끓었지만 참았어요. 뭘 어찌할 도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하러 온 날이 있었죠.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죠. 형님은 한의사였지만 아주버님은 일반 회사원이었기에 어머님은 형님에게 참 살랑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 한참 미쳐 보였으니까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된 어머님은 그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화나고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다 불편했습니다. 한의사면 머리가 얼마나 좋았다는 거야. 얼굴도 예쁘고 부모님이 밥 안 먹고도 배불렀겠다. 안 그래? 나도 우리 작은 아들 의사 시켜봐서 알잖아. 그게 부모님도 대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뭐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꿈을 이뤘으니까 괜찮아요. 아, 동생분이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그럼 혹시 지희 씨도 의사? 아무래도 보통 의사들은 의사 만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아니요. 전 간호사예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말씀 편히 하시고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얜 간호사야. 아휴, 우리 큰며느리감처럼 의사를 바랬는데
어쩌겠어, 안 그래?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늘 푸르니 너무 좋네. 내 안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주 최고의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베스트.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어머,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럼 동선애는 같은 병원에서 만났구나.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머님에게 꼭 맞는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 있으니 이제 저를 들들 볶을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죠. 어머님은 형님과 절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첫 만남이 아니고 결혼 전 종종 모임이 있을 때도 늘 어머님은 저에게 형님 시중을 들으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너네 형님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킬 거니까 네가 와서 음식 좀 나르고 빠릿빠릿하게 설거지도 하고 그래라. 알겠지? 네? 아니, 제가 왜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만? 설마 형님이 의사라서 그런 건가요? 당연하지. 넌 의사의 오더를 받는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직속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르렴.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죠. 간호사도 간호사로서 의사한테 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굳이 그런 거라면 그러고 싶지 않네요. 너 일 다니면서도 의사들한테 이렇게 말대답하니? 사회생활 어쩌려고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무슨 이런 애가, 아휴. 제가 할 말 있는 부분에선 스스럼 없이 하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벌벌 기고 지내나요, 어머니?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네요. 역시나 그날도 어머니와 아침에 한바탕 다퉜어요. 그리고 형님이 와서 이것저것 예단 보따리를 풀어놓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도 한복과 양복을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바빠 같이 한복을 고르지 못해서 형님이 알아서 골랐다고 했었죠. 그 한복을 풀어보는데 홍색이더라고요. 시댁 쪽은 청색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좀 난감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을 입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띄게 홍색이라서 좀 마음이 확 좋진 않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아니, 한복이 그때 이것밖에 없는 거 있지? 그래도 요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입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신부인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동서 피부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 대보기만 해도 어울린다. 아, 그렇죠. 요새 뭐 이런 거 신경 쓰진 않으니까요. 네, 그럼 이거 입을게요. 감사해요, 형님. 저희들 것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희 것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히 입을게요. 저희 뭘 해드려야 하나? 결혼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형님은 고맙게도 저희 것까지 예단을 해주셨지만 사실 한복 색깔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야 그런 거를 많이 따지는 시대는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선물만 감사하게 받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한참 저와 형님이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어머님은 주방에서 저를 부르시며 음식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막상 시집도 오지 않은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절 무시했고요. 아니 둘째는 간호사라면서 뭐 하나 빠릿빠릿 못하니? 너 병원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보러 가끔 병원 가보면 아주 간호사들 바쁘게 움직이던데. 그런 것도 다 눈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꼭 내가 시켜야 일을 한다니까. 에이, 뭐 요새 사람들 집안일 어디 하나요? 동서도 그렇겠죠. 아마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이 서툴러서 그럴 거예요. 아유, 넌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했잖아. 큰며느리 한의사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우리 나이 때 한의원 안 다니는 친구가 없거든. 내가 우리 큰며느리랑 작은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펴고 산다. 보기만 해도 좋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지가 뭐가 돼? 말 좀 가려 해줘요. 형수님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머머,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뭘 퍼럭하니? 네가 얼마나 주영이를 쥐잡듯 잡으면 이렇게 얘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어 대들길.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와야 한다고? 얘 들어오고 우리 주영이가 나한테 참 쌀쌀 맞잖아. 아유, 속상해.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결국은 저 때문에 우시는 거라고 했죠. 어머님이 저렇게 서럽게 우시니 형님도 당황하고 저 역시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결국 남편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만해. 내가 사과할게. 그냥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지. 그래, 장가 가서 이제 네 마누라밖에 모른다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아유, 저런 간호사 나부랭이한테. 어머니, 나부랭이라뇨. 저 진짜 아까부터 계속 참았거든요? 아니 그럼 애초에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하시지. 이렇게 결혼까지 시키고 괴롭히는 건 뭔데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여기 의사 며느리 보셨으니 이제 전 안 봐도 되겠죠? 어머, 이해가? 말이라고 막 하네 아주. 그래, 뭐 안 보면 어쩔 건데?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안 보면 나야 속 편해.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섰어요. 남편은 절 헐레벌떡 따라왔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정말로 시댁과 손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아주버님 결혼식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안 갈 순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행사만 참여하고 시댁이랑은 손절을 할 각오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해주신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남편이 식시간 착각으로 저희는 좀 늦게 식장에 도착했죠. 오히려 어머니와 덜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마련된 저희 자리에 가서 앉으며 결혼식을 보고 있었죠. 뒤늦게 온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저를 냅다 쥐어박더라고요. 아유, 정색 한복을 입고 와야지. 홍색이 뭐냐? 한복도 꼬락서니 하고는. 이거 어쩜 이렇게 무식해? 모르면 물어라도 보던가. 아야, 어머니. 이거 형님이 해다 준 예단이에요. 요새 한복 색깔 누가 그렇게 따져 입나요? 혼주도 아니고. 참나. 뭐야?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아무리 요새 따지는 시기가 아니라도 그렇지. 에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결혼식에 덕담사를 하던 안사돈이 절 향해 큰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 절 아껴주시던 유모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다 저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발작 아닌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안사돈께서 왜 너한테, 왜? 너 같은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훌륭한 의사인데, 말을 해봐, 어서! 간호사 나부랭이지만 집에서는 공주님이거든요. 안사돈 어른께서 제 유모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 집이 병원장 집인 건 아시죠? 하긴 제가 말을 안 해서 몰랐겠지만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두 분 다 의사세요.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원장 자리 하고 있고요. 뭐 여유롭게 살고 있죠. 의사 참 그게 뭐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의사한테 목을 매세요? 굳이 저희 집 얘기를 안 한 건 전 저고 저희 집은 저희 집이니까 안 한 거고요. 결혼할 때 지원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왜요? 제가 다르게 보여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 아니, 너네 부모님도 웃긴다. 어쩜 그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영이 너도 알고 있었니? 너마저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우리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 좀 하자. 풀어야 할 것도 있고. 전 풀어야 할 거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저랑 주영 씨 다신 볼 생각 마세요. 참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도 웃기네요. 일단 결혼식장이라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안사돈 어른께서 절 찾아와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유모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와 또 엮이게 될 줄은 몰라서 그랬는지 진짜 놀라긴 했었죠. 고맙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저희 집안과 엄청 잘 지냈던 분이라 저희 아빠가 유모 아주머니 자녀들을 많이 후원해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보고 참 반가워했던 거고요. 저도 저의 형님이 유모 아주머니의 딸이란 얘기를 듣고 유모 아주머니 닮아 성품이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형님이 이 집에 시집와서 의사랍시고 이리저리 휘둘릴 생각을 하니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아유, 어쩜 이렇게. 내가 바쁘다고 결혼식도 못 가고 우리 윤희 학비도 다 그 집에서 내줬는데 진짜 고마워요. 아가씨 집 덕분에 우리 윤희 공부도 마치고 한의사도 될 수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그래도 계속 봐주셨던 분인데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뭐 시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형님이 한의사시니 아마 저한테 하는 것보단 훨씬 잘해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의사 아주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를 막대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게요. 그래도 형님한텐 안 그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전 그래서 이제 절연하고 살려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결혼식 와서 아주버니도 보고 너무 좋네요. 제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그럼 전 가볼게요. 축하드려요, 정말.
그렇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왔었죠. 아주머니는 제가 했던 얘기가 찝찝했는지 표정이 어두워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형님도 혼인신고를 좀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대요.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며 따져 묻더라고요. 전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수모를 다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아까 안사돈이랑 뭐라고 했길래 갑자기 걔가 혼인신고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친정 두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 척 했니? 너도 진짜 웃긴다, 안 그래? 진작 말했으면 내가 널 그렇게 안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아, 어머니. 아니, 이제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난 친정한테 기댈 생각 없고 아줌마가 나한테 하던 행동 보고 형님이 뭐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한 거 같은데 본인이 뿌린 씨앗을 생각해야지. 어디다 대고 나한테 따지게. 이제 의사 며느리 보셨으니 저랑은 연락하지 말죠. 주영 씨한테도 얘기할 테니 더 이상 연락은 마세요. 만약 주영 씨 통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주영 씨랑도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만수무강하시고 잘 지내셔. 아셨어요? 전화를 끊어버리자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문자도 엄청 오고요.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더 이상 시댁과 연결되면 이혼할 거라고 통보를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위해 시댁과 연을 끊었죠. 제가 그렇게 옆에서 당하는 걸 보자니 본인도 힘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빼앗아간 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 교수가 꿈이었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 지금은 간간히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정교수가 될 일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강단에 선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집안 친정에 교수 며느리가 또 탐이 나시는 거죠. 아,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형님네는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점차 드러나면서 형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헤어짐을 요구했대요. 사실 참 듣고서 뭔가 묵은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죠. 네 형수랑 헤어졌다. 뭐 엄마 욕심 때문이지. 의사 며느리라고 맨날 병원을 그렇게 찾아갔나 봐. 안이서의 친구들 데리고 침나 줘라 뭐 해줘라. 윤희가 그런 걸 못 견뎌했고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엄마 알잖아. 그 욕심. 에휴. 참나. 형도 그렇다. 아 그래도 형수를 책임져야지. 그렇다고 헤어져? 에휴. 모르겠다 진짜. 어쨌든 마음 많이 다쳤겠네 형도. 나도 이제 엄마 안 보고 살려고. 진짜 욕심이 끝도 없다. 나 이렇게 결혼 망쳐놓고 지겹다 진짜. 엄마 등살. 형도 많이 참았지. 늘 나랑 비교당하고. 근데 이제 하다 결혼 생활도 못하게 하시네. 진짜 우리 엄마 아유. 이제 찌긋찌긋해. 엄마 그 병해요. 그래도 재수씨도 이렇게 안 보고 사니까 더 괜찮으실 거야. 좀 심하셨잖아 우리 엄마. 아주버님에겐 안 됐지만 아무래도 똑똑한 형님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짐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끝낸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제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연락도 안 드렸답니다. 애를 보고 싶다, 우리 강사 며느리 보고 싶다 등등 이런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할 시 그냥 이혼이라고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남편도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라고 무시당하던 이 세월이 그래도 지금은 시어머니의 후회로 남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번 일을 통해 배우는 게 참 많았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가정엔 항상 평안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글을 써봅니다. 어려서부터 미스코리아 하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만큼 키도 컸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다 보니 당연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중 저를 쫓아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의대를 졸업한 인턴 의사였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아직 학생인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장가를 든다는 거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옛날엔 10대에도 결혼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만 살았잖아. 나 진짜 은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나도 인턴인데 빨리 결혼해서 병원 일에만 집중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해 줘야 해요. 그래야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너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달고 전공의까지 돼도 선자리가 줄을 쓰게 들어올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섣불리 네 인생을 결정하려고 들어? 잘 생각해봐. 너 정도면 병원 차려준다는 여자도 있을 거다. 지금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병원 차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 지금 은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허락해 줘요. 전 꼭 결혼할 거예요. 여자 얼굴 예쁜 거 3년이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알아? 사람이 자기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내조의 여왕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언제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결혼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쁜 남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주부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내조한다는 기쁨도 저에겐 굉장히 컸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절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의사 아들 가진 유세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제 삶이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푸념 정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차피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몸만 시집와서 넌 아주 복도 많다. 그 반반한 얼굴로 우리 혁수 꼬셔서 결혼하니 좋으냐? 꼬시다뇨. 그냥 마음이 맞은 거죠. 그리고 혁수 씨 내조하는 것도 바빠요,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홀랑 네가 채갔어, 우리 혁수를.
혁수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 허락은 했다만 진짜 내 기대에 아예 못 미치는 며느리야. 알겠니? 우리 혁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병원 하나 차려준다는 집들도 줄을 섰을 텐데 꼴랑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뻔뻔해. 그 얼굴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알겠니? 저도 혁수 씨한테 희생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라고 하고 싶은 거 아예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늘 제게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상했지만 남편도 제 외모를 참 좋아하였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가 생긴 것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나이는 어렸지만 이렇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너 닮았으면 우리 아기 진짜 예쁠 거야. 아기가 생기니까 진짜 더 책임감이 생겨. 엄마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너한테 덜 다그치실 거야. 오히려 아이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지금 이 찰나에 딱 생긴 게. 그러게, 이상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래도 혁수 씨 아이니까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지. 엄마 인생의 첫 손주인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말씀은 안 하셔도 내심 많이 기다렸을 거야. 우리 잘해보자. 남편과 전 처음 생긴 아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도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끝나나 했어요. 하지만 처음 겪는 임신에 호르몬이 멋대로 날뛰어서 임신 전 170에 49kg 하던 제 몸에서 73kg까지 찌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 하지만 가뜩이나 키도 큰데 덩치까지 커지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처음에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제 얼굴만을 보고 결혼을 한 것처럼 제가 점점 살이 찌고 변하자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어요. 아무리 임산부지만 너 살 너무 찌는 거 아니야?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한데 지금은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심각하다. 요즘 산모들은 관리도 하고 배만 나와서 딱 예쁘던데 넌 어쩜 점점 살이 찌냐? 애 낳고 그 살 다 뺄 수 있겠어? 심각해. 안 먹으면 계속 울렁거리는 걸 어떡해. 못 참겠어. 그리고 키가 커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몸무게까진 괜찮다고 했어. 너무 방심하지 마. 애 낳고 진짜 푹 퍼진다. 아유, 저 엉덩이 좀 봐. 진짜 너 맞는지 요샌 내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임산부지만.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래도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출산하고 다 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남들은 남편들이 오히려 임산부 살찌면 위로해준다는데 어쩜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게 행동해? 내가 괜히 살찐 거야? 이게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건데 너무하다 정말. 가뜩이나 요즘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렇게 출산을 하면 꼭 살을 빼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지만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제 몸 돌볼 시간조차 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10kg 정도는 빠졌지만 육아하며 얻은 붓기와 아이 재워놓고 먹는 저녁밥 등등으로 인해 예전의 몸무게에는 턱도 없이 돌아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도 살이 빠지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에게 살 좀 빼라며 닥달하셨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늘 예쁘고 늘씬하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몸이니 어쩔 수 없었죠. 아유, 코끼리 같은 몸뚱이. 아니, 남들은 애 낳고도 날씬하고 유지만 잘한다는데 넌 어쩜 점점 더 찌냐? 너 우리 혁수가 너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되겠어? 아유, 기도 남산만 해가지고 등치가 아주 소만하다 소만해. 그러니까 점점 더 찐다니까. 관리 좀 해. 애가 어디 유치원 가면 엄마 창피해서 오라고 하겠냐? 진짜도 안 같아 요새 보면. 아, 살 얘기 좀 그만해. 어머님, 저 노력하고 있으니까 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디 애 키우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해? 너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건데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되겠어? 아유, 저 살 좀 봐. 난 우리 혁수 가지고 딱 7kg 쪘다. 그것도 애 낳고 다 빠졌지만 젊은 애가 미련하게 먹어대더구만. 저렇게 안 빠지는 걸 좀 보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관리 좀 해. 너 진짜 요새 너무 쪘어. 아이 낳고 다이어트 한다더니 다이어트는커녕 맨날 먹기만 하고. 아이 가지기 전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남편도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하도 살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동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어요.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탄력 없는 몸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더라고요. 제 몸이 이러니 남편 또한 제가 살이 빠져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병도 생겼어요. 갑상선이 안 좋아지니 아침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똑같이 남들처럼 운동을 해도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동안 남편은 병원에서 승승장구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남편을 보는 반면 점점 예전의 저는 잃어가고 그저 한 아이의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의 모습만이 남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나날이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싫어졌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아유, 내가 진짜 미쳤지. 저런 코끼리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엄마를 그렇게 설득했으니. 진짜 과거에 너 어디 갔냐? 뭐? 코끼리? 아, 당신 의사잖아. 나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운동해도 잘 살 안 빠지는 거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다 하기 나름이야. 그럼 갑상선 안 좋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뚱뚱이로 살라는 거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니 진짜 심각하게 너 단식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몸매 어디 갔냐 진짜. 아유, 내가 창피해서 원.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진짜 자존감 떨어지니까. 애만 안 낳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애 낳고도 몸매 유지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한테 코가 깨서 진짜 미치겠다. 아유. 남편은 늘 저를 보며 이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저조차도 저에 대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 병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예 절 이제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동료 의사들과 직원들이 더 민망해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되었어요. 정말 제 평생 굴욕이었다 싶을 정도로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나니 각성이 되더라고요. 아우, 재수씨, 축하드립니다. 형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귀엽다고 하던지. 아, 감사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도 혁수 씨한테 들었어요. 아마 다정다감하시니까 너무 잘 사실 것 같아요. 재수씨야 뭐, 능력 있지, 얼굴 예쁘지, 다 갖췄잖아. 너랑 비교도 안 된다 아주. 아유, 모임 오기 전까지 살 좀 빼라니까. 이렇게 남편 기죽여야 되겠냐? 결혼식에서 너희가 본 모습은 다 잊어라. 요즘엔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재수씨 뭐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재수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놈이 이렇다니까. 남편이 동료 의사들 앞에서 한 말들이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오히려 동료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정말 굴욕적이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 정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굴욕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먹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살쪘다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또 먹어? 아유, 그만 좀 먹어라. 진짜 가뜩이나 저녁인데 다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원래 이렇게 식탐이 많지가 않았어. 애 낳고 이렇게 된 거야. 재수씨들도 조심시켜라. 진짜 코끼리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 알겠지? 아,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 뭐? 당신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날 망신 줄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망신은 무슨? 어차피 얘네도 다 이해해. 가족 같은 사이인데 망신이랄 게 뭐가 있어. 참나. 너도 여자라 이거냐? 아, 그만해. 너도 참. 재수씨 민망하겠다. 재수씨 얼마나 예뻤는데. 이게 다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만해라 좀. 희생은 무슨? 본인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아유. 넌 어쨌든 지금 재수씨한테 속지 마.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전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대로는 절대 살 수 없겠다 생각하여 온갖 다이어트와 시술을 병행하며 예전의 제 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는 할 수 있었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꽤나 힘들더라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을 통해 다시 예전의 몸을 점차점차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눈에 띄게 몸이 변하다 보니 제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자 남편도 예전처럼 구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을 후벼 파더군요. 그리고 그쯤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엿듣고 나니 이 집구석의 모든 기대감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애 하나 딸린 거 흠도 아니다. 너 정도면 인물준수의 직업의사야. 제가여도 아마 줄을 섰을 거야. 인물 반반한 애랑 살아보니까 별거 없지? 쟤도 다 살찌고 늙으면 여자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해. 아유, 그게 쉽나요? 그리고 그럼 애는 누가 키워? 엄마 없는 애 만드는 건데.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요, 엄마. 내가 널 얼마나 말렸어? 그 말 듣지도 않고 결혼 밀어붙인 게 누군데? 제 얼굴 반반한 것도 그거 몇 년 갔니?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고 새 출발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이혼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애 더 크기 전에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이거 사. 너 제가여도 들어올 선짜리 많다. 알겠어? 인생 길게 봐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렴.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저와 이혼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는 느낌이었고요. 남편에게 큰 애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였나 싶을 정도로 할 말이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사실 이혼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남편과 하도 싸워서 예전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을 하면 분명 결핍 있을 것 같은 아이와 당장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시간을 보냈고 이러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었고 운동하는 거에 흥미가 붙은 저는 언젠가 닥쳐올 독립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간히 프리랜서로 수업을 한두 타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혼자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얻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리자 남편 또한 비상이 걸렸죠. 아니, 내가 왜 신부전증이야? 아휴,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다 했는데 나 어쩌냐 아들아? 이 몸이 어째? 에이, 엄마. 내가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마.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다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 슬퍼해. 아이고, 진짜. 내가 너한텐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어미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지. 걱정 마요, 엄마. 내가 엄마 그렇게 아프게 안 놔둘 거니까. 엄마 아들 믿지? 그러니까 엄마는 약 잘 먹고 밥 잘 드셔요. 솔직히 슬프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댁에 정이 털릴 대로 털렸던지라 마음을 그렇게 쓰니 저런 병에도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에서 만성 신부전증까지 악화되었고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장 이식이라는 공여자를 찾기 위해 애쓰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뭐 가족의 일원으로 검사를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저와 딱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전 공여를 절대 해주지 않을 거기에 남편에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사이가 좋아도 해줄까 말까한 신장이식을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증구박받고 면박받은 내가 왜 해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 어머님한테 신장 못 줘.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주라고 하지 마. 어차피 그냥 검사만 받아보래서 한 거니까. 아, 진짜. 남처럼 얘기한다, 너. 너네 엄마였어도 그럴 거냐? 그래도 늙은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아? 차갑다, 차가워. 마음대로 생각해. 어머님한테 받은 서름 때문이라도 절대 못 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줄 알아. 난 안 줄 거니까. 엄마가 너랑 이혼하라고 했을 때 진작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널 뭘 보고 결혼했는지. 마음까지 못 될 줄이야. 뭐? 너네 모자가 나한테 했던 건 기억 못하니? 코끼리니 뭐니?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 그런데 나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다짐했어요. 어차피 내가 아프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남편에게 못을 박았고 남편도 저에겐 기대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냥 내 할 도리만 하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 역시 어머님이 아프시니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음식이라든지 어머님 건강에 맞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마음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드린 거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아프셔서 그런지 저에게 더 독서를 일삼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것마저도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내가 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만 가꾸냐 지금? 요즘엔 뭐 요가인가 뭔가 하러 다니면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지? 네? 아니요, 어머님. 그거 파트타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집에 오히려 더 신경 많이 쓰죠. 저 살쪄서 싫으시다면서요. 제 관리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어머님, 이거 제가 신장에 좋은 샐러드랑 밥 만들어 왔으니까 이따 데워 드세요. 내가 죽기만 바라는 나쁜 년. 넌 아주 내가 아픈 걸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다 사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니. 지금 밥 드시고 계시는 거 다 누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프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냥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럼 네가 이식해주면 되겠네. 아비한테 딱 잘라 거절했다며? 나쁜 것. 그래, 나도 너 필요 없어. 이 나쁜 것아. 독한 년. 시어머니는 금세 제가 어머님의 신장과 맞는다는 말을 듣고는 신장 이식을 안 해주는 저를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저런 독설쯤은 이해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병원에 검진을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검진을 하고 저도 간 김에 남편이 검진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한 지 오래됐기도 했고 온 김에 검진을 하자라는 마음에 남편 권유로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간단한 수면 마취를 하고 위 내시경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갔고 한참을 꿈을 꾼 듯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수면 마취가 풀렸는데 비몽사몽하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목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엄마, 시간이 없어. 재빨리 끝내자.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이제 조금만 참아,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아마 은미는 이해해 줄 거야. 은미 착하잖아. 아휴, 엄마 진짜 은미한테 잘하셔야 해요. 지금 하는 거 은미 모르는 거니까.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이젠 걔한테 정말 잘할 거다. 나만 살려준다면야. 아휴, 내 은인이지. 이제 정말 잘해줄 거야. 근데 이렇게 몰래 해도 되는 거냐? 아휴,
그래도 혹시라도 저것이 알게 돼가지고 난리 칠까봐 걱정이긴 한데, 에휴. 재우면 돼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 편히 받을 생각만 해. 엄마부터 살고 봐야지. 그리고 저에게 전신마취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였죠. 순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도 다 제가 뽑아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너무 비몽사몽이었지만 이 수술방은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놀란 어머님도 일어나셨고 병원이 발칵 뒤집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방으로 향했죠. 정신을 차리고 그날 일에 대해 곱씹어 보니 명백히 시어머니의 신장 이식을 제 신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댔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겹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그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날로 새학해가지 맞는 사람은 없지. 제가 맞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내 신장 어머님한테 이식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나랑 어머니랑 맞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당신 어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내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누가 그래? 너 약 먹었어? 그날 네가 본 거 헛것이라고. 참 수면 마취에 덜 깨서 허우적거리더니만. 무슨 꿈 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네 허락도 없이 내가 네 신장을 빼돌리겠어?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만 오버해라 진짜. 이렇게 발뺌하시겠다?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그리고 어디 한번 법적으로 싸워봐. 나 이렇게 파렴치한 당신들이랑 절대 못 살겠으니까. 내가 증거 하나하나 잡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더니 내 신장을 노려? 끔찍한 모자들. 당신들은 나한테 신장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더니 이제 와서 신장까지 떼가려고 들어? 당신들이 인간이야?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월세방을 얻었죠.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남편 몰래 남편 병원을 가 간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신장 이식을 하려고 했던 건 맞았고요. 간호사들도 제가 동의를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하면서 전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과 함께 의료 소송을 들어가자 남편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평판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 남편은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지 않더군요. 정말 진저리 쳐졌고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료 소송이라니. 이혼은 해줄게. 양육권, 친권 네가 다 가져. 근데 의료 소송이라니. 나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난 네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물어봤던 거야. 나 진짜 매장당해. 제발. 내가 머리에 청 맞았니? 너네 엄마한테 신장 이식을 왜 해줘? 나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너네 모자 둘이서 나 쫓아내려고 머리 굴린 거 모를 줄 알아? 뻔뻔하게 내가 참았던 것 뿐이야.
그날 나도 엄청 상처였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살찐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는 너네 엄마나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너나 내가 참고 산 건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 알아? 근데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신장을 주겠니? 버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안타깝지도 않아. 그날 내가 잠에서 깨지만 않았어도 애꿎은 내 신장 너네 엄마한테 줬겠지? 그랬다면 넌 더 큰 벌을 받았겠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줄 테니까. 기대해. 어떻게 하는지. 제발 부탁이다. 어차피 지금 네 신장 너한테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줘, 제발. 남편은 제발 의료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전 그날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배신감이 들어 모든 걸 폭로했어요. 남편 병원 사람들은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검진받은 기록과 어머님의 기록이 일치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검진을 해준다고 하고 이미 다 수술 계획을 세운 것까지 간호사들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병원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끼쳤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 친권까지 박탈당했어요. 저런 아빠에게서 아이가 자라는 것은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정말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강인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혼자 헤쳐나갈까 늘 고민만 했었는데 막상 앞일이 코앞에 닥치니 해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신장 이식을 해달라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모든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한테 신장만 이식해준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앞으로 구박도 안 하마. 내 나이 고작 61야. 어떻게 이대로 지내니? 응?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너 모진애 아니잖아. 저 모진애 맞아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아줌마랑 나 남남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장 받아서 살고 싶어? 그냥 아줌마 명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살 만큼 살다 가셔요. 아셨어요? 아들도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뻔뻔한 여편네. 뭐야? 명줄? 너 나 죽으라고 비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제발 부탁할게. 부린 대로 거두는 거지. 당신 죽든지 말든지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냥 죽어도 나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그러니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부탁을 하셨고 모든 걸 뿌리쳤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동네 조그맣게 요가센터를 오픈했어요. 이제 아들과 둘이 살아가야 하니 쉴 새 없이 달려야만 했거든요. 다행히 동네에서 소문이 좋게 나서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남편은 의료계 쪽에 파렴치하게 소문이 나서 취직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면접 교섭을 갔다 와서 해준 말은 어디 지방 시골 의원에 내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맨날 아파서 집에만 있다고 했고요. 뭐 자업자득이죠. 이 말을 듣는데도 전혀 미안하지도 않더군요. 왜 그동안 바보처럼 참고 살았는지 정말 후회도 많이 되지만 그날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처음 내 집 장만이라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막상 글을 써보니 그 시절 참 어떻게 버텼나 싶고 제 자신이 대견하다 싶어요. 비온 뒤 맑음이란 말이 있죠. 전 요새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답니다. 언제나 비만 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맑은 날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계시다면 맑은 날은 올 테니 조금만 참고 버텨주세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